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성의 법칙은 또 따로 아니냐? 물리에서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 아니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돼? 이런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V0를 나타내요, V0. 초기 경계 조건.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오늘 개념 영상 중에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성이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관이 이제 습관할 때, 버릇, 습관, 이런 것, 계속 해왔던 것, 그런 것들을 습관할 때 그 관이에요, 관. 그 다음에 성이 성품이에요, 성품. 성자예요, 성품.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해왔던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해왔던 성품,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학생들 막 일반 물리학 시간 되면은 자는 학생들 있죠, 엎드려서. 그게 또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그게 이제 관성이 돼요. 왜냐면은 잠을 못 자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자고 왔는데도 그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성이, 자기 몸에 관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관성이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여기 그림 있죠, 이게. 여기 무지 캐릭터를 잠깐 썼는데, 이 무지가 이렇게 캔버스에 이제 여자를 딱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딱 달려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어? 이름을 모르겠는데 악어가 이제 막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관성이에요. 관성. 그래서 사람은요, 관성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시간에 어떤 특정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심리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반면 물체의 관성, 내가 오늘 관성의 법칙 3가지 알아야 되는 거 말한다 했죠. 자, 봅시다. 근데 물체의 관성, 물체의 습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하면은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춰있는, 근데 이게 관성의 정의잖아요. 이딴 거 왜 외우나 이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물체의 관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 봐보세요. 그림 보면은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죠. V0일 때. 그럼 계속 정지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V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외부에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찰이 없으면 계속 가죠.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체는 이 관성이 이 습관밖에 없어요. 습관이, 사람은 아까 뭐라 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침 흘리고, 음식만 보면 침 흘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쁜 여자를 보면 눈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배고프면 신경질 내고, 이렇게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물체는 습관이 하나예요, 하나.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추고,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인다. 이 습관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가 쉽지. 이 심리학자들 얼마나 어려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관성 중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성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체 이제 버스 안에 타다가 버스가 끼익 하거나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딱 밀리죠.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버스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려는 성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버스처럼. 근데 멈춰버리니까 이 버스가 끼익 하고 멈추니까 밀리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관성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어떤 보급품을 이렇게 실잖아요. 그러면 이 보급품을 실었을 때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보급품이 쭉 떨어지죠. 근데 보급품이 수직 낙하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얘가 100km/h로 달리고 있으면, 속도 달리고 있으면은 물체도 10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놔뒀을 때 이쪽 방향으로 100km/h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이쪽으로는 등속도 하면서 또 이쪽으로는 중력 때문에 등가속도 하면서 이제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어떤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으면 그 물체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근데 그 물체가 그 어떤 움직이 정지해 있는 물체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계속 정지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죠? 그럼 이 특징이 있고, 학생들 또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봤죠? 지하철 만약에 200km/h로 달리고 있는 지하철이나 뭐 기차 이런 거 있죠. 그럼 학생들 이런 생각 해봤죠? 점프하면은 얘가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점프 슉 하면 이쪽으로 뒤로 빠꾸될 거다. 착지를 여기 할 거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위로 잠깐 떠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점프해도 그대로 자리에 내려옵니다. 그 자리 안 바뀌어요. 알았죠? 왜냐하면은 나도 이 200km/h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점프하면 그대로 자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알겠죠? 이거 한번 지하철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이제 봅시다. 여기 하나, 두 번째. 이번에 관성의 법칙에서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물체의 관성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멈춰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고, 또는 움직이고 있는 거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힘 하나밖에 없어요. 힘. 이걸 충격이라고 하거든요. 충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이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그럼 예를 들어 뭐 140km/h 시속으로 탁 간다고 쳐요. 근데 이 타자가 그걸 쳤어요. 치면 어떻게 돼요? 야구방망이로 땅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반대로 뭐 200km/h로 날아가 버리겠죠. 공이. 충돌 후에 충격 후에 200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은 VT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처음에 140으로 이쪽으로 하는 거 음이라고 할게요. 왼쪽이니까 왼쪽을 오른쪽을 플러스를 할게요. 그럼 140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충돌을 하겠죠. T0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0으로 이렇게 이게 단위가 km/h로 할게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 사이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이 사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사이. 잠깐만. 다시 한번 그려줄까? 여기 사이 있죠. 이거. 이 사이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 맞죠? 자, 그러니까 공이 관성의 법칙에서 140으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가 이 순간 T0일 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관성이 바뀌었죠.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울 충격량과 운동량 배우거든요. 그때 햄이 이제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그럼 그때 배우세요. 관성을 바꾸는 힘은 충격량밖에 없어요. 힘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 물리가. 우리도 관성이 바뀌죠. 예를 들어 내가 맨날 자다가 옛날에 내가 관성 좀 바뀌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약간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닮아가지고 별명이 고이즈미 쌤이었어요. 국어 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쌤 시간만 되면 맨날 졸려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이즈미 쌤이 몰래 다가간 다음 걔 다리를 잡고 바로 그 책상 위로 올려버려요. 책상에 문질러버려요. 그러면은 다리가 허벅지,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정강이가 막 갈리거든요. 그럼 진짜 아파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자요. 그 관성이 고쳐진다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관성이 고쳐진다니까. 우리도 충격을 받으면은 관성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집안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새 삶을 살게 되죠. 옛날에 맨날 자던 애가 이제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충격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그런 관성을 바꾸려면은 말로 야이 자지마 하면 안 바뀌고, 충격을 받아야 돼. 뭐 영상을 본다든지 막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든지 하면 사람은 바뀌죠. 맞죠? 근데 물체는 이 힘 하나만 충돌이라는 힘 하나, 충격량이라는 그 힘만 받으면은 바로 이 관성이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체의 관성을 바꾸는 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 배우는 거예요. 다음 F는 MA가 왜 제일 중요한지를 좀 알려줄게요. 이 두 가지 두 번째 거 알아두면 되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알려줄게요. 그럼 너 관성 어디에 쓰냐? 세 번째, 관성의 법칙 적용하는 법이라 했죠. 이거 어디에 쓰냐? 우리 지금까지 이거 하였던 거, 관성의 법칙. 자, 이게 내가 문제를 들고 왔어요. 문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성의 법칙은 또 따로 아니냐? 물리에서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 아니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돼? 이런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V0를 나타내요. V0. 초기 경계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햄이 이 예를 들어줬잖아요. 햄이 이런 그래프 그리기 많이 했죠? 많이 했었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연습 문제 11번. 이거 1차 운동의 연습 문제 11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면 위에 서 있는 학생이 똑바로 위로 던진다. 공은 손에 지면에서 2m 있을 때 속력 15m로 학생의 손을 떠난다. 봐봐. 손을 이렇게 위로 던지는데 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했죠. 그때 우리가 막 V는 15m/s를 했죠. 이거 V0가.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프 그렸잖아. AT 그래프. 알지? 마이너스 9.8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죠. 그 다음에 15. 초기 속도가 15죠. VT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초기에 2m 위에 있으니까 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ST 그래프.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건 많이 해봤죠. 여기 이거. 여기 15. V0. V0가 15라고 찾았잖아. 이게 관성 때문이라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초기 속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서 딱 떠날 때 그 속도를 얘가 관성을 가지고 딱 떠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써요. 그럼 연습 문제 17번 봅시다. 17번 밑에 거 더 적용해 봅시다. 뭐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가 X는 이런 함수로 나오는 문제도 있죠. 연습 문제 17번이. 그러면 여기서도 이때는 관성의 그 속도에 대한 관성을 어떻게 찾냐 하면은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VT 된다 했지 내가. 이거 문제는 안 풀게요. 알겠죠? 개념만 이해해 줄게요. 적용하는 방법. 그럼 뭐 어떻게 돼? 6t-3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때 0을 넣어보는 거예요. V0. 이게 V0잖아. 이게 V0.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으로 해가지고 그리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래프 그리면은 또 한 번 더 적분하면 6이 돼가지고 등가속도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 VT는 어떻게 돼? V0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올라가죠. 맞죠? 그 다음 이거는 S0가 5죠. 5 해가지고 아래로 불러옵니다. 아래로 불러. 내려갔다가 슉 이렇게 올라가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래프 그리고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요. 이게 관성의 법칙에서 V0라니까. V0. 0일 때 속도. 이때가 관성의 법칙에 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쓸 수 있는 문제 풀 때 쓸 수 있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봐봐요. 여기도 연습 문제 7번 한번 봅시다. 여기 뭐 보급 비행기 아까 보여줬죠? 비행기가 이렇게 보급품을 딱 떨어뜨리는데 처음에 빙하 70m 위에 80m 위에서 그 과학자들한테 이제 물품 이제 식료품이 이거 아까 문제 푼 사람 기억나죠? 연습 문제 7번. 그럼 여기 과학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식료품을 받아야 될 때 어디에 떨어뜨리면은 되냐? 맞지? 여기 거리 x 얼만큼 델타 x가 얼마냐? 이거 문제 한번 봐보세요. 궁금하면. 그럼 이때 식료품을 떨어뜨리면은 바로 0이 아니라 식료품을 떨어뜨린 순간에 얘가 이렇게 돼요. 100m/s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100m/s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놔두면 이렇게 되고 이제 밑으로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아주 쉬운 문제를 풀었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X축, Y축 운동 따로 이렇게 나눠서 그린 거 기억나죠? 이건 풀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등속도 운동, 등속. 그때 여기는 등가속도.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여기서 이제 100으로 해가지고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관성의 법칙에서 나온 거라니까. V0X가. 이게 관성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은 결론은 그래프 그리기에서 또는 수식도 돼요. 여기도 수식이죠. 맞죠? 수식이지만 이제 그걸 그래프로 해면 그렸죠. 이게 한 가지로 푼다 했잖아요. 그래프 그리기에서 초기 조건 V0 찾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곧 뭐야?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바로 하는데
나중에는 V제로 찾기 어렵게 나온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충격을 줘요. 충격량, 운동량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도 그래프 그리기에 이 V제로 찾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너무 쉽죠? 운동은 모든 걸 한 가지로 다 묶어줄 거예요. 가능하면 학생들이 역학이라는 걸 좀 통달할 수 있도록 햄이 잘 내용을 전달해 볼게요. 알겠죠? 한번 복습해보고 또 문제도 한번 이거 안 풀어봤으면은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